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강 부수자입니다. 앞서 문제풀이 볼까요? 연필꽂이 모양을 본뜬 자, 쓸용 부수자죠. 다음은 4개의 나무 조각으로 만드는 갑옷 모양, 갑옷갑, 갑옷갑 혹은 첫 번째 천간갑, 천간으로서 첫 번째를 나타내는 첫 번째 천간갑, 갑돌이 갑순이 할 때 했죠. 다음 밭전과 끼일개에서 음을 빌린 지경개, 끼일개에서 음을 빌렸지만 국경의 변경을 뜻하는 것으로서 회의자입니다. 다음 밭전과 몇기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경기기, 서울을 중심으로 사방 500리 이내를 경기도를 했죠. 경기기. 다음 밭전 밑에 쟁기 모습을 본뜬 자, 농기구를 들고 있는 사람, 사내를 뜻하죠. 사내남. 다음은 밭전 위에 물수가 있어서 밭 위에 물이 있다. 논답이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글자 회의자입니다. 다음 밭전 위에 숭상할 상으로 구성된 형성자, 2개의 밭이 서로 비슷하다 해서 대적하다, 비슷하다 해서 마땅하다의 뜻이 된 마땅당. 다음 밭전 옆에 각각각으로 구성된 형성자로 경계가 있는 토지에서 나중에는 침략하다, 간략하다의 뜻이 된 글자 간략할 약, 범할 약, 침략할 약. 다음은 밭전과 위에 다규의 고자, 다규의 고자로 음을 빌린 형성자 머무를 류, 머물다. 밭 위에 머무는 거죠. 이 류자가 음이 앞에 나무목이 들어갈 때는 뭡니까? 버들 류자가 되죠. 머무를 류. 다음은 밭전 위에 짐승의 발자국이 찍혀있는 모습에서 상형자죠. 짐승의 발자국에서 차례 번자가 된 거죠. 차례 번. 다음 갑골문은 원래 뭡니까? 번개가 치는 모습이죠. 이게 파생되어서 성시나 또 원숭이의 뜻이 됐다. 원숭이 신. 원숭이 신을 다른 말로 납신하는데, 납이 뭐냐면 잔나비가 원숭이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다음 두려워할 외에는 위에가 탈을 쓴 사람이 몽둥이를 들고 사람을 때리는 형상에서 만드는 글자죠. 그래서 무섭다, 두렵다 이 뜻이 된 두려워할 외. 그 다음 싹이 트는 모습을 본뜬, 나무에 싹이 트는 모습을 본뜬 자, 말미암을 유. 앞에 물수가 들어가면은 기름유, 나무목이 들어가면 유자나무 유가 되죠. 다음은 밭전, 밭전 밑에 사람이 팔을 뻗쳐주고, 밭전은 뭡니까? 귀신 모양이죠. 귀신이 2팔을 들고 있는 모습에서 이상하다, 특이하다. 여기서 밭전은 두려워할 외와 다를 이자의 밭전은 아주 탈을 쓴 모습, 특이한 모습이죠. 사람 머리 모습을 본뜬 자는 거죠. 그러니까 밭과 전혀 관계가 없다. 특이하다 해서 나온 다를 이. 다음 밭전은 밭고를 본뜬 상형자죠. 부수자죠. 지금 여기에 쓸용을 제외하고는 다 지금 밭전 부수죠. 밭전 부수. 가축축은 위에는 실사이고 밑에는 밭으로 구성돼서 짐승을 기르는 짐승을 가리키는 겁니다. 원래 양식이 풍부한 것인데, 양식이 풍부하다는 것은 짐승을 기르는 거죠. 그래서 가축축이 된 글자입니다. 회의자입니다. 다음 마칠 필은, 이때는 이 밭전이 밭이 아니고 그물 모양이 됐죠. 그물로 새를 잡는 모습에서 잡았다, 맞췄다 이 뜻이 된 마칠 필. 다음은 위에 분율과 붓으로 잡고 밑에 그림을 그리는 모습이죠. 그래서 경계를 표시하는 모습에서 그림을 나타냈다. 그림화, 회의 겸 지사자입니다. 그림화, 또 혹은 그림을 할 때 주 그을 수도 있으니까 그을 획으로도 쓰이죠. 자, 쓸용, 갑옷, 갑,
첫 번째 천간갑, 지경계, 경기기, 사내남, 논답, 마땅당, 간략할 약, 침략할 약, 머무를 류, 차례번, 원숭이신, 지지신. 다음 두려워할 외, 말미암을 유, 다를 이, 밭전, 가축축, 마칠 필, 그림 화. 오늘 수업 보겠습니다. 발소. 발소는 밑에 모양이 거칠지 모양이죠. 거칠지 발 모양이죠. 한자 부수에서 발의 모양을 본던 자가 부수가 가장 많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갈행. 갈행의 왼쪽 자축거릴 척. 그 다음에 뭡니까? 거칠지. 그 다음 발소. 또 발족. 또 달아날 주. 그렇죠? 또 시험시험 갈착. 또 걸을 발. 지금 꼽아도 벌써 8개 아닙니까? 부숫자가. 발이 가장 많습니다. 발로 구성된 부숫자가. 발이고 여기서는 뭡니까? 발목이 있어요. 발목. 발목을 동그라미가 한획으로 그어져 있죠. 발의 모양을 본던 자다. 트일소. 소통할 소. 트일소. 소통할 소는 발소와 뜻이 통하는 글자죠. 발의 운동이니까 어디든지 간다. 그래서 트일소, 소통할 소 됩니다. 다음 의심할 의자는 화살시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다. 그런데 원래 갑골문의 자연을 보면 지팡이를 들고 사람이 길을 잃은 모습입니다. 근데 나중에서는 뭡니까? 아들자 거칠지가 돼서 아이가 의심이 많은 거죠. 어린아이는. 그래서 의심할 의, 화살시에서 음을 빌린 의심할 의 형성자가 된 겁니다. 소통할 소, 의심할 의는 발소에서 음을 빌린 발소 붓으로 구성된 글자이다. 자, 다음은 병들역 부수입니다. 저는 학생들한테 이 병들역 부수를 이야기할 때는 앞에 별 표시를 해둬라. 이렇게 별 표시를 해둔다는 것은 반드시 기억을 해라 이 말이죠. 병들역은 왼쪽 부분은 조각널장. 조각널장은 뭡니까? 나무를 반으로 쪼갠 왼쪽 장작이죠. 오른쪽 부분은 사람인의 병입니다. 그러니까 병이 나면은 옛날 사람들의 병이 나면은 침대에서 눕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건강한 사람은 그냥 바닥에 자고 아픈 사람은 침대에 눕혔다. 그러니까 병들역의 부수는 요 안에 글자가 들어가겠죠. 요 안에 있는 글자는 음을 빌리는 거고 병들역과 구성된 글자는 다 어떤 뜻입니까? 아프다 이 뜻이죠. 아프다. 뭔 일이 있어도 아픈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병들역의 부수가 된 겁니다. 자, 병은 천간병에서 음을 빌린 형사. 병들었다, 병, 아프다, 그죠? 병들역이 들어갔죠. 증세증은 발을 정해서 음을 빌린 형성자다. 증세증, 병의 증세. 그 다음 전염병역은 입성 발음이 없으니까 이로 발음됐죠. 전염병역은 불일역의 생략형인 칠수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입니다. 유행병이죠. 전염병이죠. 역병할 때 전염병이라 하지 않습니까? 다음 병질은 안에 뭐가 있어요? 화살시가 있죠. 화살시는 뭡니까? 지금 화살 맞은 사람이죠. 화살을 맞아 다쳤다는 뜻도 되고 이게 또 빠를질도 되죠. 질병할 때, 질주할 때 왜 빠를질이겠어요?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은 도망가는 게 상책이겠죠. 그래서 화살같이 빨리 가야 된다. 또 화살에서 맞았다. 병질, 빠를질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재밌는 글자죠. 아플 통자는 길용에서 음을 빌린 효수자다. 길용은 또 뭡니까? 밑에 쓸용에서 음을 빌린 게 있죠. 그죠? 길용에서 음을 빌린 아플 통. 아프다 통. 요게 시험시험 갈착이 되면 통할 통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병들력은 아프다의 뜻이기 때문에 아프다 통이 되겠죠. 아플 통. 용통. 용 종성받침 이응 같은 발음이 나왔죠. 피곤할 피는 가죽피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다.
아프다 피잖아요. 아프다 피. 피자 들어가는 게 뭐냐? 아, 피로하다. 피곤할 피자죠. 병들력에서 다 병들력은 아프다의 뜻을 가지고 있다. 병, 증세, 전염병력, 병질, 아플 통, 피곤할 피는 병들력 부수로 구성된 글자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걸을 발. 발소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발의 모습이 가장 많다 했죠. 이 걸을 발은 소전의 자형은 뭡니까? 요 오른쪽이 거칠지 모양이죠. 요거는 거칠지를 반대로 놨죠. 두 발이 서로 등지고 있는 모습이죠. 발은 뭡니까? 멈추고 있다, 가다 이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걸을 발과 구성된 글자는 다 걷는다, 발의 모양과 관련이 되겠죠. 그런데 이 천간계 혹은 북방계라고 하는데 이 글자는 보면 어떻습니까? 갑골문과 건문의 자형은 양지창이죠. 양쪽에 창이 있는 모습을 두 개를 겹쳐놓은 모습이죠. 창 모양입니다. 그죠? 그런데 겹쳐놨으니까 중앙이 뭡니까? 10의 모양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10번째 천간계가 됩니다. 가벌병전 무기경신 임계 할 때 계 10번째 천간계가 되고 또 방향으로 말하면은 북쪽이 되는 거죠. 북방계가 되는 거죠. 예. 이거는 걸을 발과 전혀 관계가 없죠. 예. 그러니까 너무 부수를 너무 맹신하지 않아도 문제고 부수를 너무 맹신해도 문제다. 우리 앞에 밭전이 뭡니까? 사람이 탈을 쓴 모습이기도 하고 또 거물의 형상이기도 하고 다르게 쓰이듯이 여기서도 걸을 발이 전혀 다른 뜻으로도 쓰였다. 다음 오를 등. 오를 등은 밑에 제기 모양, 공두 제기 모양이죠. 제기를 들고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죠.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걸을 발이니까. 그래서 오를 등입니다. 제기를 들고 계단으로 올라가는 모습에서 오를 등. 상형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불화를 하면은 등잔 등이 되죠. 앞에서 한번 수업한 바 있죠. 등잔은 높이 올려놔야 된다. 다음 필발은 중국어로는 입성 발음이 없으니까 파로 발음됐죠. 파. 필발은 빙빙돌발. 그러니까 걸을 발과 밑에 음에서 빌린 그게 아니고 활궁과 빙빙돌발에서 음을 빌린 필발이죠. 이 글자는 원래 빙빙돌발인데 나중에 이 활을 쏜다는 활을 앞에 더 넣어서 활이 출발하다 해서 나온 필발이 된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부수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필발은 활궁과 빙빙돌발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다. 활을 쏘다 해서 나온 필발, 발사할 때 나오죠. 천간계, 북방계, 오를 등 필발은 걸을 발에서 음을 빌린 걸음발 부수에 해당되는 글자다. 다음 흰백. 흰백은 햇빛이 아래 위로 빛나는 모습의 밝음을 뜻한다. 혹은 햇빛의 가장 밝은 부분에 나릴에다가 점을 탁 표시해가지고 이 부분이 가장 밝다. 이렇게도 하고 혹자들은 또 우리가 손가락을 보면 손톱에 안에 흰 부분이 있죠. 그것을 본뜬 자다라고도 합니다. 흰백은 해의 가장 밝은 부분에 점을 찍었다. 자, 다개자는 위에는 견줄비죠.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죠. 밑에는 가루알이죠. 여기서 모두의 뜻을 나타낸 겁니다. 모두. 그런데 이 가루알이 소전에 와서는 흰백으로 바뀌었죠. 다개. 그러니까 흰백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쓰이게 된 거죠. 다개. 다음 흰백은 부수자죠. 흰백은 입성 발음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바이로 발음됐어요. 바이, 흰백, 희다. 해의 가장 밝은 부분에 표시를 해놨다. 흰백, 명백하다. 데 쓰이죠. 일백백은 흰백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다. 일백백도 마찬가지 입성이니까 바이로 발음됐죠. 근데 자세히 보면 어떻습니까? 일백, 백. 그렇죠. 일백, 백. 흰백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이다. 다음 관역적은 적자도 입성이니까 뒤로 발음되죠. 관역적은 국이작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이다. 국이작은 뭡니까? 국자죠. 국자 모양. 국자 모양인데 이 갑골문을 보면 앞에가 뭡니까? 나릴이죠. 나릴과 음을 나타내는 국이작으로 구성된 형성자 있죠.
아주 선명하다 이런 뜻인데 나중에는 이게 관역으로 흰백으로 바뀌면서 관역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관역적이 됐습니다. 이때는 뭡니까? 구기작보다는 동그라미 안에 점을 꽉 찍은 정확하게 적중하는 모습이죠. 구기작. 이 적중하는 모습이죠. 옆에 글씨가 앞에 글자에 따라서 달리 쓰이는 건데 앞에 해치를 하면은 표범 표자죠. 표범이 팍 긁어놓은 모습. 그죠? 예. 그 다음에 나무목을 하면은 북두자르 표. 그죠? 예. 쇠금을 하면 뭡니까? 낚시조가 되죠. 낚시 바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글자가 앞에 부수에 따라 여러 가지 달리 쓰인다는 것을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 자세히 설명해 두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역적은 구기작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다. 다음 임금황은 건문의 장인 등잔불입니다. 등잔불. 위에는 등잔불, 밑에는 받침대. 그죠? 그게 나중에 소전에 와서는 흰백으로 바뀌어서 임금왕과 흰백으로 바뀌어서 임금황이 된 거죠. 처음 보면 임금 중에 확실한 사람이 황제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등잔불 모양에서 나온 글자입니다. 임금황 상형자입니다. 다개 흰백 일백백 관역적 임금황은 다 흰백부수에 해당되는 글자다. 그 다음 가죽피. 가죽피는 부수자인데 짐승 가죽을 또 손이죠. 손으로 가죽을 벗겨내는 모습이죠. 처음에 벗겨내는 상태이기 때문에 털이 있겠죠. 털이 있는 가죽이 가죽피입니다. 가죽혁은 뭡니까? 부수자. 가죽혁은 털이 없는 가죽이겠죠. 또 부수자 가죽위가 있습니다. 가죽위는 잘 다루어진 가죽입니다. 고급 가죽입니다. 가죽의 질이 다르죠. 가죽피. 가죽피가 가죽을 벗기는 모습에서 털이 있는 가죽. 여기서 앞에 배운 병들역을 하면 뭡니까? 아프다 피곤할 피자가 됐죠. 자, 오늘 학습한 자를 볼까요? 발소에서 발소부수에 해당되는 자, 트일소, 성글소. 성글소기 때문에 위에 불초라면 채소 소자가 되죠. 채소는 엉성엉성한 것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 화살시에서 음을 빌린 의심할 의. 어린아이는 의심을 한다. 원래는 이 글자가 길을 잃은 사람의 모습에서 글자가 변형된 걸 했죠. 그 다음 아프다 병들역의 부수에 해당되는 글자 천간병에서 음을 빌린 병병. 그 다음 불일역의 줄임자 칠수에서 음을 빌린 전염병 역병. 발을정에서 음을 빌린 증세증. 그 다음에 화살시로 구성된 별질 회의자죠. 화살을 맞은 사람. 또 화살같이 빨리 도망을 가야 된다 해서 빠를질이죠. 그 다음 용. 길용에서 음을 빌린 아플 통. 길 가다 아픈 거겠죠. 그 다음 가죽피에서 음을 빌린 피곤할 피. 다음은 양지창이 모습을 본뜬 자. 북방계 천간계. 다음은 제기를 들고 올라가는 모습을 본뜬 자. 오를 등. 다음 빙빙 돌 발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 활이 나가다. 그래서 필발. 다음은 견줄비 밑에 가로알인데 가로알이 흰백으로 바뀐 해자죠. 모두 늘 뜻한 다개. 다음은 해의 가장 밝은 부분을 표시한 흰백. 다음은 흰백에서 음을 빌린 일백백 형수자죠. 다음 구기작에서 음을 빌린 관역적 적중했다. 딱 맞췄다. 다음은 등잔불의 모양을 본뜬 상형자. 나중에 등잔불이 흰백과 임금황으로 바뀌어서 임금황이 된 글자. 임금황. 다음 손으로 가죽을 벗겨내는 뭡니까? 털이 있는 가죽. 그걸 가죽피가 됐죠.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